전반적인 일반적인 부정맥의 치료와 간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냥 놔두면 이거는 죽죠. 부정맥. 합병증으로, 그쵸? 합병증 80%가 부정맥이니까. 그래서 치료와 간호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심전도와 정기 생리학적 검사. 자, 어떤 임상 증상만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심전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CCU 혹은 응급실에 왔을 때 심전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CCU 갔을 때 어떻게 심전도를 다 킵하고 있죠. 혈압기도 킵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심전도를 확인해서 이거를 모니터링을 하는 게 이제 심전도 모니터링이 첫 번째예요. 계속 켜 있어야 돼요. 울림이 있을 경우에 얼른 가서 봐야 돼요. 무슨 이상이 있을 경우에 빠빠빠빠 울리니까. 그 다음에 부정맥은 발작적으로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심전도가 24시간 홀터가 있어요. 24시간 홀터.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차는 거예요. 심전도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차갖고 뭘 이렇게 입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이걸 차고 있어요. 그러면 부정맥이 언제 나타나는지, 밥 먹을 때 나타나는지, 흥분했을 때 나타나는지, 가만히 있어도 나타나는지, 화장실 갔을 때 나타나는지, 전화할 때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장 리듬 사정할 때 간호사는 심전도 모양을 정확히 어떻게 어세스할 수 있어야 돼요. 심전도 모형을 어세스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럴 경우에 부정맥에 대한 어떤 어떤 원인을 찾는데 24시간 홀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생리학적 검사가 있는데 EPS라고 그러죠. 부정맥의 발생 기전을 밝히는 거, EPS. 24시간 홀터나 심전도 모니터링은 우리가 잘 아는데 EPS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EPS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전기 생리학 검사라고 그래갖고 Electro Physiological Study, Electro Physiological Study라고 그래갖고 부정맥을 정확하게 원인을 밝히고 발생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어서 진단하고 예후를 판정할 수 있는 것. 그러면은 어떤 카테터를 이건 어떻게 검사하냐면 카테터를 어디를 통해서 대퇴정맥을 통해서 심장 내로 삽입해요. 그래서 여러 전도 자극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고정해서 거기에 시간등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것. EPS 전기 생리학적 검사. 어디를 통해서? 도관, 카테터를 어디를 한다고? 대퇴정맥을 통해서 도관을 삽입하는 거, 카테터를 삽입하는 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약물요법이 있어요. 약물요법 같은 경우에는 부정맥 치료제 약물요법, 미주신경 자극 그래서 칼슘 채널 차단제라든가 여러 가지 항부정맥제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267페이지 책을 한번 보실래요? 클래스 1, 2, 3가 나와 있는데,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채널 블로커. 그래서 세포막의 나트륨 통과를 차단해서 심장의 탈분국화의 속도를 억제를 시켜요. 심장이 우리가 몸이 가만히 있는 게 분국 상태잖아요. 자극이 가해지는 게 탈분국, 다시 돌아오는 게 재분국이에요. 그러면 심장 같은 경우에는 탈분국화 속도를 갖다가 만약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 나트륨 채널 통과를 차단해서 심장의 탈분국화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차단하면 안 되지. 계속 탈분국이 돼야 되니까, 자극이 가해져야 되니까, 변화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클래스 1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베타 리셉터 블로커라고 그래갖고 교감신경을 차단해서 동시에 칼슘과 나트륨 통로를 차단하는 게 클래스 2예요. 클래스 3 같은 경우에는 칼륨 채널 블로커예요. 자, 클래스 2는 칼슘 채널 블로커고요. 칼슘하고 칼륨하고 다르죠. 클래스 3는 칼륨 채널 블로커라고 그래갖고 심근의 활동 전이를 어떻게 계속 연장을 시켜갖고 부정맥 발현을 억제를 하는 거죠. 클래스 4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클래스 1, 2, 3 1, 2, 3에서 2는 뭐 베타 리셉터 블로커, 그래서 칼슘과 나트륨 통로 차단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클래스 3는 칼륨의 채널을 차단하는 칼륨 채널 블로커라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항부정맥제 디곡신 있죠. 그 다음에 아데노신이 있어요. 아데노신 같은 경우 디곡신과 아데노신을 주로 하는 거고, 응급약물 봅시다. 에피네피린, 심장마비시 첫 번째 사용하는 게 뭐예요? 에피네피린 가져오는 거죠. 블루코드 뜨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투여하는 것이 에피네피린. 에피네피린 같은 경우에는 에피네피린의 그 알파 수용체가 있어요. 알파 수용체의 효과가 뭐냐면은 심근과 혈관을 수축해서 혈압을, 자, 에피네피린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상승시켜요. 대부분 CPR 같은 경우에는 맥박이 없어요. 맥박이 없을 경우에 꽝 가슴을 때리고 에피네피린을 하면은요, 심장 어떻게? 에피네피린의 뭐가? 알파 수용체가, 에피네피린의 알파 수용체가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에피네피린의 알파 수용체가 딱 차단을 시켜요. 어떤 거를 차단시키냐면은 심근과 혈관을 어떻게 이완되는 걸 차단시켜서 수축시켜갖고 혈압을 갖다가 동맥압을 상승시키면은, 자, 동맥압, 좌심실에서 나가는, 확 뿜어져 나가는 좌심실의 동맥압을 상승시키면은 결국은 어떻게? 동맥압이 상승되고 혈압이 상승되는 거죠. 동맥압이 혈압이라고 그랬어요. 뇌 관류를 증진시켜요. 그래서 중요한 약물이 에피네피린이에요. 중요한 약물이 에피네피린.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베타 수용체가 또 있는데, 베타 수용체 같은 경우에는 심박수와 심근 수축력을 증가해서 심박출량을 향상시킨다는 거. 자,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바소프레신이 왜 사용되냐면은 이거는 강력한 혈관 수축 작용을 일으켜요. 바소프레신. 바소프레신. 그래서 심실세동에서 에피네피린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바소프레신이에요. 심실세동에서 에피네피린과 같은 작용하는 거 바소프레신. 에피네피린과 바소프레신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바소프레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주신경 자극법이 있는데, 이거는 동방결절, SA 노드, AV 노드를 자극을 유도해서 심박동수가 떨어지게 되는 생리적 방법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경동맥동을 마사지를 시키는 거죠. 환자를 바로 눕히고 경동맥 부위를 한 5초간 눌러주면은 경동맥동 마사지가 환자의 심전도를 감시하면서 마사지 시행에 따라서 즉각적 심실세동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보면서 즉각적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이거는 이제 4세 이하의 소아 환자에게서는 사용할 수 없고, 경동맥 잡음이 들릴 때는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발살바숙이라고 그래갖고 배변할 때처럼 이렇게 힘을 주는 건데, 이런 거는 어떤 부적절하게 심박동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잠수반사라고 그래갖고 물속에서 숨을 참으면 얼굴이 특히 이제 물에 잠기게 될 경우에 3차 신경이 이를 감지하고 뇌에 정보를 전달을 하면은, 이게 이제 3차 신경이 뇌에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은 뭐가
미주신경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주신경 자극법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기충격요법인데 전기충격요법은 뭐냐면 제세동이 들어가요. 제세동. 그래서 제세동 같은 경우에는 심실세동 발생 15초에서 20초 이내에 하는 것이 좋다. 심실세동 하면은 세동이 생겼다. 그러면 CPR 하면서 제세동기 사용하잖아요. 15에서 20초 이내에 사용하는. 물론 CPR에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얼른 제세동기 투입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환자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세동기 하는 중에 CPR하고 제세동 중에는 처음에 200줄로 맞춘 다음에 연고를 이제 유도 자극판에다가 전극판에다가 유도 연고를 충분히 바르고, 이거는 왜 유도 연고를 왜 바르나요? 자극, 전도를 증가시키고 피부를 보호해줘요. 전기로부터. 그래서 이 유도 전극판이 하나는 어디? 흉골 오른쪽 두 번째 늑간. 자, 거기다가 별표하세요. 흉골 오른쪽 두 번째 늑간. 다른 하나는 왼쪽 전방 애가선 오른쪽 다섯 번째 늑간. 두 번째 늑간. 자, 왼쪽 전방 애가선 다섯 번째 늑간에 붙인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두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왼쪽 다섯 번째. 쉽죠? 거기에다가 한 다음에 제세동을 하는 동안은 환자의 몸에 닿지 않도록 해야 돼요. 피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제세동 후에는 심전도 모니터링하고 아니면 맥박이 돌아왔는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반응이 없으면은 200에서 300줄 혹은 360줄로 이렇게 올리는데, 대부분 응급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카디오제닉 샥이 와갖고 심실성 빈맥 혹은 심실 어떤 그 세동 때문에 이게 멈췄다. 그럴 경우에는 CPR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제세동기 해서 한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돌아와요. 그럼 다시 또 어떻게? 제세동기를 했는데 계속 들어오지 않아. 얼른 119를 통해서 옮겨야 되죠. 그럼 119 안에서 그게 이제 계속 하다가 CPR하고 제세동기하고 CPR하고 제세동기 해갖고 하다가 200줄, 300줄까지 계속 올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든데스 하는 거죠. 응급실에 와갖고 제세동기 해서 피하고 300줄 해갖고 또 피하고 그렇게 해서 제세동 하는데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세동 후에는 만약에 성공하면은 동성 리듬으로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도 계속 심전도 계속 보다가 제세동 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산독증이 올 수 있으니까 중탄산 나트륨 NaHCO3 뭐예요? 탄산수소 나트륨, 다른 말로 비본이죠. 비본을 투여하고 리도카인도 투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리도카인을 투여를 하지를 않습니다. 리도카인의 독성 작용 때문에.